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청담에 위치하고 있는 레스토랑 꿰뚫의 수셰프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꿰뚫은 소 한 마리라는 컨셉을 가지고 소의 모든 부위를 활용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 한우 오마카세 레스토랑입니다. 한우 최상 등급인 2+ 한우와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요리는 블루치즈와 균을 번식시켜 직접 드라이징한 한우 스테이크입니다. 서울에 오신다면 꼭 방문하셔서 한우의 맛을 즐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철학이라고 하긴 거창하지만 전 인공 조미료를 최소화하고 음식 원재료의 맛을 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여행을 다니면 지역마다 특산물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이면서 서해는 뻘이 있고 동해와 남해는 각기 다른 어류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산지가 많아서 고도에 따라 다양한 식재료들을 재배하는데 저는 주로 여행 중 만나는 이런 식재료들에서 영감을 받아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료는 재배 후 가장 신선할 때 먹어야 그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제 요리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한국은 유통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어느 지역 음식도 의지만 있다면 반나절 이내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요리를 하는 사람의 의지만 있다면 다양한 재료로 끊임없는 발전과 맛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한국의 자연을 소비자의 식탁 위에 라는 문구를 마음에 새기고 지금까지 한식을 연구하고 요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마다 제철 음식이 있다는 게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메뉴 선정에 어려움을 가질 땐 제철 음식을 찾아보고 먹는다면 음식을 더 신선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한식의 천연 조미료인 전통장들이 있는데요.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이런 한국의 장은 음식의 맛도 풍부하게 해주면서 음식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한상에 다양한 반찬들이 푸짐하게 차려진다는 거예요. 반찬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올라온 각기 다른 식재료로 채워집니다. 한국이 한상에 들어오는 거죠.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반찬들은 제각기 다른 맛을 냅니다. 우리는 한상에서 이 모든 맛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전 이게 한식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유계 재료는 횡성 한우를 이용한 요리입니다. 일본 와규, 미국산 호주 소고기와 한우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단연 한우가 최고의 고기라고 생각합니다. 한우는 기름진 마블링에 압도당하지 않고 살코기와 지방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횡성 한우가 가장 맛있는 소고기라 생각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침샘이 자극되는 선홍빛의 두툼한 육질과 잘 구워진 고기의 부드럽고 고소한 횡성 한우의 풍미를 한번 맛보면 횡성 한우가 왜 유명한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로부터 횡성은 명품 한우의 고장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미식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중 하나입니다. 횡성 한우가 유명한 데에는 그 고기의 감칠맛과 특유의 식감이 큰 몫을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횡성은 산간 지역으로 목초와 사냐초가 풍부하고 푸르른 들판이 드넓게 펼쳐져 있어서 소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요. 드넓은 목장에서 삼삼오오 모여 풀을 뜯어 먹고 자라는 소들은 사료를 먹고 자라는 소보다 골격이 튼튼하게 형성되고 지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소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고기 맛도 깊고 진한 거죠. 그리고 이곳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아주 뚜렷한데요. 일교차가 크면 소의 육질이 단단해져 맛이 깊어지기 때문에 한우를 사육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광 발원지의 맑고 깨끗한 물, 그리고 청정한 환경에서 자란 횡성의 한우는 그 어느 곳의 고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기의 맛과 질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소고기는 사실 소금과 후추만 뿌려서 구워도 맛있지만
구울 때 마이야르라는 조리 기법을 이용해 먹으면 훨씬 풍미가 살아나요. 그리고 청장을 가지고 만드는 육장 소스와 흑마늘을 같이 곁들였을 때 횡성 한우를 더욱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담은 지 한 해가 되지 않은 아주 맑고 깨끗한 핵간장을 청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물이나 맑은 국물 같은 음식에 사용합니다. 소금 대신 이 청장을 요리에 사용하면 소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감칠맛이 돌고 맛이 깊고 기윽해져요. 또 재료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려주는 역할을 해서 음식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청장과 한우가 만나면 고기의 누린내는 없애주고 풍미가 더 살아나면서 훨씬 더 맛이 화려해지고 맛있는 요리가 돼요. 두 번째 해외 재료는 태안 쭈꾸미를 이용한 요리입니다. 쭈꾸미를 즐길 때에는 봄과 가을에 맛있는 쭈꾸미를 먹을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맛있는 쭈꾸미를 즐기려면 봄철 하얀 알이 가득 뺀 쭈꾸미가 가장 맛있고 오동통하게 차오른 쭈꾸미의 살이 훨씬 부드럽고 씹었을 때 감칠맛이 입안에 오래 남는 게 특징이에요. 그 중에서도 태안은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 쭈꾸미를 잡아 올리기 때문에 신선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영양분이 풍부한 것으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쭈꾸미 제철이 되면 태안으로 전국의 각지 미식가들이 몰려들곤 하죠. 쭈꾸미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저칼로리 음식으로 지방이 거의 없어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정말 좋아요. 사실 해외에서는 조금 생소한 식재료일 수 있어서 제 외국인 친구들에게 이 쭈꾸미 맛의 매력을 느껴보게 해주고 싶어요. 보통 쭈꾸미는 매콤하게 볶아서 먹거나 샤브샤브, 전골 등으로 주로 먹는데요. 사실 이렇게 먹어도 맛있지만 강한 양념 맛 때문에 쭈꾸미 자체의 맛보다는 식감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 이 쭈꾸미 본연의 맛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살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우선 쭈꾸미 본연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팔팔 끓는 물에 쭈꾸미 다리를 넣어서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고 색이 보라색으로 변할 때까지 살짝만 데쳐줘요. 그러고 나서 기름을 두르고 중간 불에서 색이 노르스름해질 정도로 구워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서 먹으면 정말 쭈꾸미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요. 여기에 타임을 살짝 뿌려주면 허브의 향긋함이 함께 어우러지는데 쭈꾸미 맛을 더 신선하고 향긋하게 살려줍니다. 이렇게 쭈꾸미 본연의 맛을 살려준 후 어떻게 하면 먹는 재미까지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쭈꾸미의 먹물을 활용한 먹물 크림폼을 생각했어요. 쭈꾸미의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한 식감에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크림폼이 더해지면서 식감이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세 번째 공예 재료는 나주 무항생제 오리를 이용한 요리입니다. 마지막 요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 오리탕입니다. 고향인 광주에서 가장 즐겨 먹었던 음식이고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란 음식을 요리사로서 저만의 음식으로 풀어가고 싶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맛을 가장 느낄 수 있는 음식이라 생각해서 한식을 알릴 기회가 있다면 꼭 시도해 보고 싶었습니다. 광주에는 오리탕 거리가 있을 정도로 오리탕 전문 음식점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전라남도 영산간 유역이 우리나라 오리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오리 농가가 많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나주가 오리고기 주산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나주 무항생제 오리는 저알러지와 불포화 지방산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오리고기는 남의 입안에 있는 것도 뺏어 먹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구워 먹거나 탕으로 먹거나 사실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요리예요. 개인적으로는 된장을 넣어서 구수하게 탕을 끓여 먹을 때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리에서 나오는 육수와 육즙, 그리고 된장이 어우러졌을 때 특유의 오리 냄새를 잡아주고 오리의 깊은 맛까지 함께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특정 지역 분들이 아니라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오리탕이 조금 낯선 음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광주의 토속 음식 오리탕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재해석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오리 가슴살에 오리를 푹 고아서 만든 육수 베이스로 한 된장 들깨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담백한 오리 가슴살에 된장 구수함과 들깨의 고소함이 더해져 맛이 정말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보통 팔팔 끓인 오리탕에 먹기 직전 미나리나 부추를 넣어 먹는데 오리와 궁합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미나리와 부추의 맛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신선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미나리는 영양도 풍부하고 오리고기와 맛의 궁합이 아주 좋아요. 특히 미나리의 향긋함이 입안에 싹 퍼지면서 기름진 오리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죠. 또 부추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오리고기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성질이 따뜻한 부추와 함께 먹으면 맛도 영양도 배가 돼요. 부추의 신선한 맛이 오리고기와 어우러지면서 훨씬 더 담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우선 스테이크를 먹을 때에는 고기를 조금 썰어서 한우 본연의 맛을 먼저 느끼고 다음 한 입 드실 때에는 흑마늘과 샬롯 그리고 은달래 장아찌와 같이 곁들여 먹으면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쭈꾸미는 먹물 크림폼과 그리고 먹물칩을 함께 먹게 되면 크림의 고소한 맛, 칩의 바삭한 식감, 멸치 육수와 무로 시원하게 끓인 국물과 쭈꾸미의 쫄깃한 식감이 어우러져 담백한 쭈꾸미의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주 무항생제 오리는 먼저 미나리 부추 샐러드를 먹으면서 입맛을 돋궈줍니다. 그리고 오리 스테이크와 들깨 된장 소스를 곁들여 같이 먹게 되면 들깨 된장 소스의 진한 맛, 오리 스테이크의 고소한 육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육해공을 담은 제 요리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도 한국에 오신다면 여러 도시를 여행하기 전에 먼저 서울에서 한국의 육해공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바다로 가게 될지 산으로 가게 될지 여러분 여행의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깨뜨레 수셰프 김효정이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